이번 영상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건너편이지 서부이천동부터 현대차 AAM 연구소 부지, 그리고 풍전아파트, 그리고 원유로 사가 모아타운하고 산호아파트까지 분석을 하고 해당 투자 매물을 찍어줄게. 우선 이 한강대교 북단을 기준으로, 이 한강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촌 1동이 동부 이천동인 거고 이촌 2동을 서부 이천동이라고 불러. 우선 서부 이천동은 국제업무지구하고 떼놓고 판단할 수가 없어. 이쪽 해당 부지를 보면 이 건물이 BTS 소속사인 하이브거든. 하이브 건너편 쪽이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불리는데 이쪽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777세대 주거형 주상복합 8개 동하고 업무 및 오피스텔 4개 동 총 12개 동으로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쪽이 전혀 다른 이제 부지로 탈바꿈하게 될 거야. 먼저 이쪽에서 투자할 매물을 하나 찍어줄게. 이쪽에 보면 한강로 우린 필류 아파트 있지? 이거 사면 돼. 한강로 우린 필류 같은 경우에는 144세대고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준공연도가 2006년 9월이야. 추후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고 경부선 지하하고 철로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아파트는 이거라고 보여져. 그러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설명을 해줄게. 해당 사진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조감도거든. 여기 보면 우린필류 앞쪽으로 천연공원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직주근접 아파트가 되겠지.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야. 그리고 이 조감도를 보면서 향후 서울시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앞에 보면 이 용적률 높은 아파트들이 쭉 질비해 있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서울시에서 이 해당 아파트들하고 용적률 관련해서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야. 그대로 잔존시켜놨지.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이쪽부터 현대한강, 동아그린, 대림, 그리고 북한강 성원이거든. 이쪽은 용적률이 400%에 육박해.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한강이 383, 그리고 동아그린이 384, 대림이 397, 그리고 북한강 성원이 376이야. 용적률이 4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추가 용적률을 받기가 힘들겠지. 우선 현대한강 같은 경우에는 516세대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준공연도는 1997년 3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동아그린 같은 경우에는 499세대 6개 동, 준공연도가 1999년 5월이야. 그리고 이 철길을 기준으로 저 건너편이 대림이거든. 대림 같은 경우에는 638세대 4개 동 1994년 11월이 준공연도야. 그리고 북한강 성원이 344세대고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준공연도는 2001년 8월이고 이쪽은 용적률이 376%로 높긴 하지만 27평 단일평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에 별동 증축을 통해서 389세대로 예정을 하고 있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단일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사업 방향이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그걸 참고하면 돼. 그리고 북한강 성원 아파트 옆쪽으로 이촌 시범 중산하고 이촌 시범 아파트가 있거든. 이촌 시범 같은 경우에 190세대 9개 동이고 준공연도가 1970년 10월이야. 엄청 오래됐지? 이촌 시범 중산 같은 경우가 228세대 6개 동이고 이쪽도 준공연도가 1970년 6월인데 이 이촌 시범하고 중산 시범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건물만 분양을 한 거야. 그래서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쪽은 사업 방향이 불투명해. 그러니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쪽에 보면 국제업무지구 건너편 쪽에 이 이촌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라고 있어. 차라리 이걸 사. 이 동원 베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103세대고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준공연도는 2005년 11월이야. 이게 8사 기준으로 매가가 15억짜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가격에 매수하면 먹을 게 많이 남아 있을 거야. 그리고 원효대교 북단 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 보면 이 파란 지붕이 보이지? 여기가 현대차 AAM 연구소 부지거든. 주소지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 114-36번지 일대인데 지금 현재는 현대차 원효로 서비스센터 부지거든. 이쪽은 지하 5층, 지상 7층으로 약 2만 평 정도 돼. 그리고 1만 4천 명 정도 되는 연구 인력을 이쪽으로 모을 계획을 갖고 있거든. 향후에 UAM 연구소가 이쪽에 들어설 거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쪽에 주목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여기를 주목을 해야 돼. 그리고 현대차 AAM 연구소 부지 건너편으로 이 풍전 아파트라고 있거든.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줄게. 이 풍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8세대고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준공이 1971년 5월이야.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까지 완료는 된 상태고 총 202세대 임대 41세대로 일반 분양 23세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현장 설명회 개최로 시공사 참여 유도를 했는데 1차 현장 설명회에서 대보건설하고 대상건설만 참여를 했어. 일군 건설사들은 관심이 없어. 지금 현재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가동, 나동, 다라동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가 서울시 소유의 도로거든. 근데 이 서울시 땅을 민간에 파는 걸 불화라고 하는데 불화가 지금 현재 불가야. 팔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군 건설사에서 뛰어들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주목을 해서 이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그리고 풍전아파트 옆쪽으로 성심여자고등학교 이 인근 여기가 원효로 사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는데, 원효로 사가 모아타운은 3개의 조합이 있어. 7,550평 면적이고 조합원수는 330에서 350명 정도 되거든. 공급세대수는 550에서 600세대 정도로 추진을 할 거야. 57%로 노후도는 통과가 된 상태고 대상지 선정이 됐는데, 용산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소규모 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완료돼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80% 동의율이 필요해, 여기는. 그러니까 추후 신축 매물은 현금 청산되겠지. 그 부분 주의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 부분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모아타운과 관계지어서 투자 매물을 찍어줄게. 원효로사가 모아타운 부지 바로 이쪽으로 리버힐 삼성이라고 있거든. 이거 사면 돼. 차라리 이걸 사. 리버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1102세대고 14개 동이야. 준공연도가 2001년 1월인데 이쪽 해당 입지가 변화하게 되면 단지가 주목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현대차 AAM 연구소 부지라든지 이쪽에 근무 인력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쪽 주목받게 될 거니까 이걸 매수하면 돼. 원효로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지지 산호아파트 쪽으로 가볼까? 원효로 산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77년도에 한양주택에서 분양을 했어. 12층 6개 동이고 복도형 아파트야, 이쪽이. 554세대인데 평형은 14평, 30평, 34평, 40평, 44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 연역을 보면 2017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2021년 4월에 최고 35층으로 재건축 허가가 났는데 2022년 8월 임시총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이 부결이 됐어.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은 분담금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있었어. 그래서 2022년 10월에 사업시행 계획 재의결을 예정을 했고 2023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어. 이쪽이 지금 현재 사업이 진척되는데 이제 말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용적률 때문인데, 지금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4.47평이거든, 여기가. 근데 현 용적률이 260%야. 12층 고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재건축 후 용적률은 281%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지상 25층 총 647가구로 진행을 하고 임대 73세대, 일반 분양 25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 현재 34평 소유자가 같은 평형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추정 분담금이 4억 8천 나와. 그리고 40평형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40평대 신청을 하게 되면 7억 2천만 원 분담금이 발생하거든. 22년 당시에 발표된 추정 분담금을 계산을 하면.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이쪽 단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서빙고 신동아도 마찬가지고 70년대 분양단지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한강변에 인접한 동들이 소형 평형이고 중대형이 가운데 위치를 해. 왜 그랬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한강변에 소음이라든지 악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형 면적이 그 뒤쪽에 자리를 잡았었어. 지금하고 트렌드가 좀 다르지. 한강조망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합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게 있었어. 그리고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투자 자금이 좀 있다 그러면 산호아파트 옆쪽으로 청암자이가 있거든. 이거 사. 이 청암자이 같은 경우에는 170세대인데 5개 동이야. 준공연도가 2005년 8월이고 대형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54평, 69평, 75평, 82평. 이쪽은 아주 부촌으로 형성이 될 거고, 투입 작업이 된다면은 이거 매수하면 돼. 그리고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이미지거든. 그러니까 이미지가 잘 구축이 돼 있다거나 향후에 이미지가 구축이 될 만한 단지들 매입을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즘처럼 부동산 상승론과 하락론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생각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지 말고 결과물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 그래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나이 먹으면 사는 집이 명함이야.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 돈은 많이 벌고 많이 가둘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많이 버는 방법은 각자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